신구약 중간사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중간사 시대의 주요 인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데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정도에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셀루커스 왕조 또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 양 왕조의 주요 어떤 가계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형성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바로 이런 점에서 전체적인 안목과 구도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원전 520년부터 400년 사이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재건하잖아요. 그리고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지나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헬레니즘의 쓰나미가 몰려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사 시대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안티오코스 3세로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기원전 222년부터 187년까지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은 대단히 야심차고 용맹스러웠던 군주입니다. 이 사람 때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동서의 그 광활한 땅에 아주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최적의 후계자였고 알렉산더에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뭐 그때 고대 그리스인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탈리, 로마 이쪽까지 다 넘보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야심찼죠. 근데 이 사람이 기원전 200년경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 넘어 그 무렵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파네이온 전투에서 톨레미를 격퇴하고 그리고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을 병합하죠.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에 과도한 헬레니즘화를 밀어붙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여론이 분열돼요. 소위 헬레니즘 개혁파는 안티오코스 3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고 뼛속까지 헬레니즘화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보수적인 어떤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자라고 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나중에 한니발과 제휴하는 바람에 이 한니발이 로마한테 깨지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에 미움을 사고 기원전 190년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전쟁 배상금의 부담을 안게 되고 그때부터 몰락의 길을 걷다가 기원전 187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원전 200년경에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페니키아, 그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이런 데에서 톨레미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톨레미를 다 물리치고 본인이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차지했다는 점이죠. 이 사람이 기원전 187년에 암살당했을 때 첫째 아들 셀루커스가 왕위에 올라서 대략 2, 3년 통치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암살당하고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면서 부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두 개의 가문이 셀루커스 왕조에서는 쫙 내다르면서 이제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이제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근데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안티오코스 3세가 들이닥칠 때에 시몬이 대제사장을 냈고 그다음에 오니아스 3세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4세 때에 야손이 들어오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하려면은 어,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중앙은행까지 아주 절대 권력을 다 쥐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레위지파, 아론의 후예, 사독계열. 자, 여기까지는 다 그걸 지켜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헬레니즘화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고요. 야손의 원래 이름은 여수아였는데 여호수아 같은 거죠. 예수. 그런데 야손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뼛속까지 전부 다 헬레니즘화된 것이죠.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 때에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독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갖다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죠.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는 여기 4세 그 뒤에 붙는 이름이 뭐냐면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현 하나님이 신이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올림피아의 제우스라고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이 숭배를 어떤 왕 숭배, 황제 숭배처럼 그 숭배를 강요하고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는 그 뭐랄까요? 이 두 철의 톨레미 원정에서 실패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보복을 가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뭐 번제단 뭐 다 뜯어가요. 성전 기물 금은 기명들 다 훔쳐가고 탈취해가고 그리고 거기에 뭘 집어넣어요? 올림피우스 제우스를 그 상징하는 거룩한 바위를 반입하면서 거기에 돼지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혐오스러운 식품으로 뭐랄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원전 168년 안티오코스 칙령으로 유대인 최악의 날이 다가오죠.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이야기, 엘르아살의 순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슴속에 남아있죠. 그러면서 이때에 마따디아가 그 모데인이라는 곳에서 마따디아가 그 뭐랄까요 이런 이교도 숭배를 가증스러운 이교도 숭배를 강요받았을 때 격분하여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을 동료 유대인을 죽이고 옆에 있었던 감독관을 죽이고 그러면서 산쪽으로 도주했을 때 다섯 아들이 따라가고 하스림이 따라갔는데 그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였죠. 그러죠?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어마어마하게 연전연승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기원전 164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반 만에 아주 감격의 예루살렘 제사를 회복하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한우카 빛의 축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축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가 164년에 죽었을 때에 뭐랄까요 안티오코스 5세가 10살짜리 보위에 앉지만 그러나 곧바로 데메트리우스 1세 소테르가 이 사람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아버지 그 셀류커스의 뭐랄까 이 왕궁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빼앗아 가더니 어디 사촌 아주 정말 근본도 없는 애한테 이걸 주더니 그러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이걸 뺏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12년 동안 이를 차지하는데 그때 알렉산더 발라스가 또 야심꾼이잖아요. 이 사람이 또 데메트리우스 1세를 그 뭐랄까요? 꺾고 그러면서 또 이것을 차지해 와요. 그런데 데메트리우스 1세는요, 이 사람이 원래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그 5세를 축출하고, 그 다음에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알키모스를 이 대제사장에 올리고, 그리고 알키무스와 자기의 어떤 장수를 시켜서 유다 마카비를 계속 압박을 해요. 그러면서 마카비 독립운동을 무찌르고 유다 마카비가 이때 이 사람 때에 전사하죠. 그러죠? 그 로마는 이러한 것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두 가문을 경쟁을 붙이고 싸움을 붙여요. 이런 경우 데메트리우스 1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로마는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 발라스는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뭐랄까요? 이기고 본인이 그, 그 왕위를 또 찬탈하게 되죠. 자, 한편 그 유다 마카비가 160년에 죽었을 때 마카비 독립운동은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개입해서 둘을 싸움 붙이면서 이쪽을 편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깨갱하잖아요. 유다 마카비를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이 일어날 때 그 마카비의 그 동지들은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를 이어서 넷째 아들 요나단을 새로운 통치자로 이렇게 옹립을 해줘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조에서 이 줄타기 외교에 아주 완전 천재였어요. 11년 동안이나 9년인가요? 9년 동안이나 통치하는데 데메트리우스 1세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발라스 사이에서 원래는 이 사람 때문에 기회를 얻었죠. 여기에서 이 알렉산더 발라스를 그 지지하면서 이 사람은 요나단은 뭐랄까요? 이 믹마스의 사사가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셀류커스 왕조의 어떤 지지자들 소위 예루살렘 개혁파들을 몰아냈다는 것을 뜻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요나단은 그 152년에 그 152년에 대제사장직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독립운동의 마카비 독립운동 내에서 최초로 대제사장이 된 경우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이 발라스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왕의 친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그 요나단이 이제 왕이 된 것은 160년이지만은 대제사장이 된 것은 152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나단이 알렉산더 발라스와 그다음에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토르 요 바로 밑에 있어요. 요 둘 사이에서 또 줄타기를 하면서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토르의 편을 들어요. 그러면서 시리아 남부를 또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또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토르를 배반하고 디오도토스 트리포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로 볼 때는 요나단은 믹마스의 사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남부로 진출하고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까지 다 진출해서 이렇게 지중해까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만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선택한 디오도토스 트리포는 요나단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 요나단을 처형시키고 맙니다. 요르단이 죽자 마카비 독립운동이 또다시 어떤 멸절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때 유다 마카비의 동지들은 그러니까 독립운동권 내에서는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죠. 유다 마카비의 그러니까 마따디의 다섯 번째 아들 시몬을 새로운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근데 시몬이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 근데 그 바로 위에 형 요르단은 죄송합니다. 요나단은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토르를 버리고 그 발라스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시몬은 오히려 데메트리우스 2세 니카토르를 선택하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니카토르가 그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완전한 독립을 인정해줘요.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 어떤 왕이 되어도 좋다. 왕권을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아크라에서 셀루커스 주둔 부대를 축출해도 좋다. 허락을 해주고요. 그리고 너희 나라에서는 너희 땅에서는 직접 세금을 걷어서 정권을 유지해라. 통치해라. 자, 이것을 인정해 주니까 아주 완벽하게 하나의 왕국으로 인정을 해준 셈이죠. 그래서 시몬 때에 그 독립운동은 완전히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몬 때부터 우리는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게젤과 욥바를 정복에서 빼앗고 또 스파르타와 로마와 외교를 트고 그리고 이 셀루커스 왕조와 그다음에 유대 내부로부터는 그 한 영원한 뭐랄까요? 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올 때, 예언자가 올 때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요. 요게 바로 모순이잖아요. 요나단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뭐가 모순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기는 하지만 그 사독계는 아니잖아요. 더욱이 게릴라 전투, 손에 피를 묻힌 그런 가문이고요.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친위 부대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하스몬 왕조의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안티오코스 7세 스데테스가 등장했을 때 결국 밀리다가 자기의 사위 그 톨레미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힐카누스가 승계를 하는데 힐카누스는 천운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코스 7세 스웨테스가 엄청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파르티안과 전쟁을 하다가 129년에 전사하고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된 지 5년 동안은 힐카누스는 꼼짝 달싹을 못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스웨테스 그 안티오코스 7세가 뭐랄까요? 전사하면서 셀루커스 왕조는 영영 힘을 잃고 이쪽 이 유대 땅으로는 전혀 이제 간섭을 하지 못합니다. 뭐 전혀라고 하면 약간 모순이 되겠지만 그러면서 이 30년 동안이나 그 5년 플러스 25년 아주 태평성대를 이뤄요. 그러면서 힐카누스 때에 그 정복 전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절정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 사람도 대제사장직을 겸직해서 뭐 다 마찬가지죠. 요르단, 시몬,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얀네우스, 힐카누스 투 모두가 다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인 그런 구도로 가면서 모순이 내재하죠. 그리고 그 요르단 시몬 때에 이어서 힐카누스 때에 하시딤이 거세게 분화하여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막 분화하고 국론이 분열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힐카누스가 죽자 그의 맏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잠시 통치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정신병이 걸리잖아요. 어머니와 그러니까 힐카누스의 부인 자기 동생들 다 감옥에 가두고 근데 이 사람도 결국 바로 죽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부인이 막내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보위에 올리고 그리고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에 뭐 굉장히 장기간 뭐 30년 걸쳐서 치세를 했지만 통치를 했지만 가장 문제 많았던 기간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파리세파가 이때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알렉산더 안네우스는 바리새인들을 800명이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8,000명이 해외로 도주했고요. 아주 이 사람이 그렇게 바리새파하고 불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자 그 이 부인은 원래 누구라고요?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었고 요한 힐카누스의 맏며느리였죠.
이 사람이 1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때 대화해, 대탕평을 이루고 바리새파가 중용되고 그러면서 이때 사두개파가 뭐랄까요 소외되죠.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유일한 여왕이었는데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못 하잖아요. 그 첫째 아들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에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이때 전면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이 사람들을 지지해줘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죽었을 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또 다가가서 이제 둘이 죽자 사자 경쟁하고 마치 셀루커스 왕조에서 두 가문이 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로마가 들어와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물을 닫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셀루커스 왕조에서는 굵직굵직하게 기억할 사람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런 사람들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가문이 철두철미하게 경쟁하고 싸웠다는 점 그리고 마카비 가문에서는 요나단 때부터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다가 그 시몬 때부터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계승되다가 이때 하스몬 왕조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